안녕하세요. 정석비즈 이동거입니다. 최근 대학생 창업 프로그램인 U300에서는 발표 심사를 3분, 그리고 5분 질의응답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3분 발표 시간에 맞춰서 발표 자료 구성과 3분에 맞춰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AI를 활용해서 서류 심사용 사업 계획서를 3분 발표 자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한 장에 소요되는 발표 시간은 가장 적정하게 봤을 때 12초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팀들의 발표 시간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슬라이드 한 장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12초에서 10초 사이가 가장 좋고요. 10초 언더로 내려갈 정도로 빨리 전달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정보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2초 전후로 슬라이드 한 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 3분은 180초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80초를 적정 슬라이드 한 장당 시간인 12초로 나누면은 총 15장의 발표 자료 분량이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말이 빠르거나 또는 정보 전달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운다라고 했다면은 발표 자료는 12장에서 15장 또는 발표 속도에 따라 가지고 15장을 잠깐 넘어서는 18장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예비 단계 그리고 초기 단계 창업팀들, 특히 MVP 단계를 갖고 있는 팀들을 대상으로 발표 자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MVP 단계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팀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MV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MVP를 가지고 있는 팀까지를 포함을 해서 발표 자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심사위원들이 듣기 좋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듣기 좋은 목차를 구성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전략인데요. 목차는 15장 분량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는 표지를 구성하는 게 당연히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최근 트렌드를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문제 정의로 넘어가기보다는 지금 이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방향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최근 트렌드를 문제 정의 전 단계에서 반드시 전진 배치해서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좋고요. 특히 3분 발표이기 때문에 문제 정의에서도 가급적이면 문제는 한 개 이내에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5분 발표라고 한다면은 문제 정의를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제시해 줘도 되지만 3분은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도 하나만 전달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를 가져왔다라는 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이미 고객들은 기존의 대체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체제가 무엇이고 그 대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언맷 니즈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적절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대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의 인터뷰를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데스크 리서치, 즉 인터넷으로만 조사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필드에서 고객들을 통해서 확인한 증거다라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솔루션 소개와 그리고 이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들이 얻게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즉 시간을 얼마나 줄이는지 또는 비용이 얼마나 세이브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가치를 긍량적인 숫자 중심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기술력, 특허, 그리고 독점적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강점들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MVP를 가지고 고객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를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익 모델과 시장 규모를 동시에 제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초기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해 가지고 초기 매출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들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으로는 우리가 최소 3년 정도의 향후 일정, 그리고 여기에 따른 매출과 소요되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 마지막으로는 팀 구성을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마지막 비전을 통한 클로징으로 전체 이 슬라이드의 구성을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 15 장에 대한 이 목차에 대한 구성은 이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심사위원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3 가지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분 발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 3분 동안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되는 3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발견한 문제가 정말 이 시장에서 핫한 기회에서 찾은 문제인지, 그리고 이게 정말 기존의 대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이 문제 강도를 고객 인터뷰를 포함해서 제시를 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든 MVP를 가지고 고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했는지에 대한 고객 수요 검증을 반드시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고객 수요 검증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초기 시장 진입 전략을 어느 정도로 현실적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 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될 수 있는지를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특히 높은 경쟁률을 뚫으라고 굉장히 많은 또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3 분이라는 발표 시간은 여러분들이 많은 걸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3 가지 포인트, 문제 정의, 그리고 고객 수요를 통한 사업성, 그리고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게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다른 팀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이 U300을 포함해서 이 3분 발표 피칭에 들어갔을 때 봤던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봤을 때 가장 공통적인 이 특징은 이 3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2 가지를 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룰이 있는데요. 이 3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표지에서 반드시 1차 승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차 승부는 심사위원들이 표지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타겟 고객, 그리고 이 타겟 고객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떠한 기술로 기존의 어떤 대체제 대비 어느 정도의 가치 제한을 더 우수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표지에서부터 심사위원들이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 표지에 대한 전략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표지에서도 바로 MVP 테스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면서 심사위원들이 이 표지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그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표지에서부터 정답을 알고 심사위원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표지를 단순하게 설계를 하시면은 심사위원들은 문제인식부터 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따라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표지에서부터 승부를 강력하게 걸어 두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발표는 3 분짜리 발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스토리는 더욱더 쉽고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전달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정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서류 심사 사업 계획서에 2 개, 3개 이상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발표 심사에서는 문제 정의를 강력한 문제 1 개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히 U300과 같은 프로그램은 300 개의 팀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600 개가 넘는 팀들이 발표 심사에 참여를 합니다. 거의 3 일에 걸쳐서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사위원 관점을 봤을 때 지쳐 있는 심사위원들의 두뇌를 보면서 좀 더 심사위원들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는 장치를 각각의 슬라이드에 설계를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예시와 같이 이처럼 일단 표지에서부터 정확하게
타겟 고객이 누구이고 이 고객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어떠한 기술로 어떠한 가치 제한들을 제시해 주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처럼 프리토타입이나 또는 MVP 또는 고객 인터뷰를 통한 사업성 검증을 이미 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이 표지에서부터 해 준다면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아, 이 팀은 목표 고객이 누구고 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어떤 기술로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구나.'를 먼저 이해를 하고, 또 그리고 고객 인터뷰나 또는 다른 MVP 테스트 결과들을 보면서 '아, 이 팀은 이미 MVP를 가지고 사업성 검증을 했구나.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문제인식은 충분히 굳이 중요하게 보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치들을 여러분들이 앞단에다가 반드시 설계를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도 심사위원들은 이처럼 시각의 흐름이 이렇게 왼쪽 상단에 여기 내비게이터, 즉 우리가 지금 문제인식을 얘기하고 있는지 솔루션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는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차를 반드시 명확하게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심사위원들은 이처럼 이렇게 목차를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장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거버닝 메시지를 여기에서 한 줄로 빠르게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하단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기 때문에 이처럼 내비게이터, 거버닝 메시지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장보다는 우리가 필드에서 확인했던 다양한 고객들의 인터뷰 결과 또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낸 통계 자료 또는 우리가 MVP를 가지고 테스트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팩트 기반으로 자료들을 제시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이처럼 오른쪽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반드시 넣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왔을 때 심사위원들이 페이지 번호를 통해서 질문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좋은 장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서류 심사용 사업 계획서 작성한 걸 가지고 생성형 AI로 3분 발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샘플 자료로 이렇게 U300 사업 계획서용에 맞춰 가지고 기존의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합격했던 팀을 이렇게 컨버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U300 사업 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컨버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인제 한번 발표 자료 슬라이드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류 심사용 사업 계획서에서 내용을 발췌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저는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발표 자료 3 분에 맞춰 가지고 15 장짜리를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15장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지부터 이렇게 페이지 번호 1 번부터 2 번, 3 번, 4 번, 5 번, 6번 이렇게 총 15 장에 맞춰 가지고 각각의 목차에 맞춰 가지고 어떠한 거버닝 메시지와 그리고 어떠한 본문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심사위원 관점에서 넣을 수 있게끔 다음과 같이 프롬프팅을 좀 하였고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복사를 하셔 가지고 재미나이에 한번 넣어서 한번 돌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일을 첨부하고 이렇게 프롬프팅을 이렇게 넣고 나서 이렇게 인제 재미나이에서 한번 실행을 해 봤더니요. 자, 보시다시피 각 페이지 1 번부터 페이지 15 번까지 각각의 슬라이드에 들어가야 될 내비게이터와 그리고 거버닝 메시지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을 서류 심사용 사업 계획서에서 각각의 내용들을 추출을 해 가지고 본 내용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걸 가지고 젠스파크나 또는 클로드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저는 챗GPT도 한번 해 봤는데 아직은 챗GPT에서 제가 이 문서 작업을 아직은 제가 고도화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젠스파크와 그리고 클로드에서 작업했던 결과물까지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네, 이렇게 문서에다가 제가 MS 워드에다가 결과물을 붙여 넣기를 한 다음에요. 이거를 파일을 저장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붙여 넣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젠스파크에 들어와서 다음과 같이 첨부한 서류 심사용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발표 자료 슬라이드 구조 문서를 기반으로 3분 발표용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를 만든다. 그리고 첨부한 발표 자료 샘플 파일처럼 제작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각 슬라이드 장표별 내비게이터, 거버닝 메시지, 본문의 위치는 첨부한 슬라이드 구조의 내용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발표할 자료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에게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프롬프팅을 하였고요. 여기에 첨부한 이 세 가지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슬라이드의 구조를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로 내비게이터와 거버닝 메시지 그리고 본문 내용에 대한 구조가 이렇다라는 거를 샘플 파일로 첨부를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샘플 파일은 참고할 베스트 문서로 이처럼 저희 캠피엘에서 만든 제안서를 이렇게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버닝 메시지 그리고 내비게이터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이 어떠한 구조에 맞춰서 가야 될지를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젠스파크에 첨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한번 했고요. 그러면은 총 15장을 3분 발표에 맞춰서 이게 자료를 만드는데요. 이 자료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인제 젠스파크와 클로드에서 돌렸던 결과들이 나왔는데, 먼저 젠스파크에서 돌린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총 15장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고 시각화해서 뽑아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그래프나 여러 가지 숫자 중심의 데이터들을 보여줌으로써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문제의 크기, 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치 제한의 부분들을 정성적인 표현보다는 정량적인 표현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식으로 제시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버닝 메시지 그리고 내비게이터 그리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구조화해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인터뷰 결과들도 반영을 해 주는 걸 보면은 특히 제가 이렇게 제시했던 프롬프트에 잘 따라가서 결과물들을 뽑아 준 것들이 매우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인제 더 수정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PPT 버전으로 받으셔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실현 가능성, 즉 제품에 대한 이 소개 화면들은 임의로 만들어 준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만들어 준 MVP와 관련 자료들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한 번의 수정 작업을 더 거치시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총 15장이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클로드로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클로드에서 만든 자료 결과물도 보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쪼끔 복잡성이 젠스파크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화하고 시각화하고 그리고 내비게이터와 거버닝 메시지 그리고 본문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젠스파크의 수준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잘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이 시각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색깔이나 이런 보색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색깔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젠스파크가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여하튼 어떠한 버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꼭 이 자료들을 다운을 받으셔 가지고 한 번에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발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정 보완하시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 이후에 이제 3분 피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피칭 스크립트도 미리 뽑아 가지고 대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처럼 데모데이나 다양한 이 발표 영상들을 738 개를 모아 가지고 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가장 베스트 프랙티스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에 맞게끔 이 피칭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뽑아 주고, 그리고 또 기존에 혹시라도 작성하신 이 피칭 스크립트가 있으면은 그 피칭 스크립트를 검토하는 이러한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 솔루션도 한번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 솔루션과 그리고 이 생성형 AI에 대한 모든 정보들은 이 고정 댓글을 통해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